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로 설명드리던 벤츠와 혹은 현대자동차의 내용이 아닌 제규어 랜드로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신차 소식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대로 괜찮을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제규어 랜드로버의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고 글로벌 상황은 어떻고 언제부터 어려워졌고 이전에 굉장히 부흥기를 겪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사로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다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항상 라디오를 듣습니다. 제가 한 6시 반 정도에 집을 나섰는데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을 주로 들어요. 김영철의 파워 FM을 스폰해주는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규어 랜드로버입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규어 랜드로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가 최근에 이보크도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하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도 기본 장착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말미 부분에 제규어 랜드로버 토탈 케어 서비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월부터 5년에 20만 킬로 연장 보증 무상 지원과 5년 서비스 플랜을 함께 제공하는 제규어 랜드로버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10만 킬로였어요. 근데 이 보증기간을 5년 또는 20만 킬로로 연장을 하고요. 필요 소모품을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조사 혹은 딜러사 측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고요. 그리고 올 3월까지 여러 가지 지역 5개의 서비스 센터를 확충을 해서 총 32개의 서비스 센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렇듯 할인 정책도 있지만 굉장히 AS,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그런 신경과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를 최근에 느꼈어요. 일단 너무 늦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많은 인프라도 늘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댓글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은 제가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댓글인데 첫 번째 댓글은 자존심 상하겠지만 진짜 기본 품질이 흉기차보다도 못한 차는 처음이다. 여기서 흉기차는 현대 기아차를 말하는 그런 인터넷 용어죠. 그리고 확장하면 뭐하나 고치질 못하는데 이런 댓글. 그리고 센터 확충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자 확보가 먼저 아님. 고장난 차 원인 몰라 고치지도 못한다던데. 그리고 밑에 댓글도 랜드로버의 반은 AS 들어간 차 반은 AS를 받고 나오는 차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AS 늘리는 것보다 차나 먼저 똑바로 만들어라. 이런 대부분의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아요. 그만큼 제규어 랜드로버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이런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어떤 브랜드인지는 다음 시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그 어떤 수입 브랜드보다 뜨겁고 강력한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2011년 10월 18일에 작성된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제규어는 24.2%, 랜드로버는 46.5% 증가한 성장률은 전체 수입차 신장률의 20%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라고 기사에 쓰여져 있어요. 성장률이 무려 45%입니다. 랜드로버의 성장률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기록적인 성장세는 디젤 및 프리미엄 세단 럭셔리 SUV의 급속한 인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당시에 2011년 당시에 이제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은 프리미엄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체적인 여성분들의 선호도도 SUV로 넘어가는 추세가 굉장히 컸고요. 남성분들은 SUV 워낙 또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연비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디젤 차량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때가 바로 2011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3일 기사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제규어가 많이 팔리는 나라, 세계에서 4번째로 XF와 XJ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됐다. 이게 2016년입니다. 지금 제규어라고 하면 제규어 누가 사?
제규어 완전 중고차 똥값 되는 차인데 이걸 누가 사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이 많은데 2016년에 제규어의 위상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6년 10월 16일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의 판매량과 비교하면 무려 판매량이 75%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랜드로버가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증가율이 1위다. 네, 그리고 제규어가 2위다라는 사실도 2016년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판매량 추이를 보게 되면 왼쪽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죠. 13년, 14년, 15년, 16년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 곡선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판매 증가율 상위 수입차 브랜드입니다. 1위 랜드로버, 2위 제규어, 3위 인피니티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벤츠나 BMW나 아우디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거고요. 원래 판매가 많이 되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제규어 랜드로버는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성장률이 엄청 났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규어 랜드로버가 엄청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1년부터 2016년 혹은 2017년까지 굉장한 부흥기와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거의 제규어 랜드로버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씹어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 10월에 위기가 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위기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엔진 결함, 전자장비 결함이 계속 있었는데 제규어 랜드로버 측에서는 확실히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10월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5개 차종에 대해서 1만 6천여 대를 리콜을 하겠다라고 리콜 의사를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사과문도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많은 유명 유튜버도 그랬고, 레인지로버나 랜드로버를 사서 제규어를 사서 어떤 결함이 있었다를 올리는 게 정말 유행이었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2017년 초반, 2016년 후반까지 굉장한 부흥기를 누리다가 점점 제규어 랜드로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상황은 이래요. 전체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에서는 회복하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도 많은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도 차는 너무 좋아요. 차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보그도 타봤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타봤고 벨라, 이보크 다 타봤는데 정말 차는 좋아요. 고장만 안 나면 이제 실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오너분들도 고장 안 나면 정말로 만족스러운 차인데 고장이 너무 자주 나고 이 고장을 잘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차를 사는데 굉장히 후회가 있고 사기가 부담스러워진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렇다면 해외 글로벌 시장의 제규어 랜드로버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제규어 랜드로버 글로벌 위기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는데 2018년 10월 18일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솔리얼 공장 생산 2주 동안 중단, 영국 버밍엄 공장 주 3일 체제로 전환,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확실성과 디젤 차량의 판매 급감, 그리고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부진, 46%의 판매량이 감소가 굉장한 제규어 랜드로버에 타격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디젤 차량을 굉장히 규제하고 감소시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직도 디젤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규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와닿을 정도로 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랜드로버 특히나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리고 다음으로 같은 해인 18년 12월 17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규어 랜드로버는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1,300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입니다. 그리고 2분기의 판매 실적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2%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에서 모두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사실을 기사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17일 기사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13개 차량 모델 중에 3개, 레인지로버 벨라와 제규어 이페이스 그리고 아이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가장 많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11%나 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솔리얼 공장, 아까 말씀드렸죠. 솔리얼 공장은 이미 비정규직 1000여 명을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동 시간까지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제규어 랜드로버의 지금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 기사를 보게 되면 제규어 랜드로버가 4,500여 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까 1000여 명 정도 구조조정, 비정규직을 조정을 했는데 또 더불어서 4,5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각국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굉장히 기술력과 그런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 오늘 발표된 기사입니다. 오늘 발표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타타 자동차가 지난 4분기 자그마치 38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2,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의 인도 역사상 가장 큰 적자라고 합니다. 역시나 원인은 제규어 랜드로버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판매량은 2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 진출 2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정말 크고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왜 중국 시장, 잘 나가던 중국 시장에서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렇게 힘을 못 쓰냐라고 봤더니 품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더라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버크, 디스커버리, XE, XF 등이 잇따른 품질 불량과 결함에 시달리고 있고 무려 2017년 한 해에는 13번의 리콜을 진행했다라고 해요. 13번의 리콜을 했으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그런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들이 13번이나 리콜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믿고 사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 제규어 랜드로버에 대한 소송과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이 랜드로버 차량을 생산하는 영국에서조차도 굉장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글로벌 시장 트렌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규어 랜드로버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저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부 상황이 좋은데 굳이 안 좋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드림카가 원래 레인지로버 스포츠였거든요. 지금은 G바게트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차를 정말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변의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제 주관적인 걸로 판단하려고 하고 제 줏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도 품질 문제와 그런 결함과 굉장히 많은 이슈가 들려오고 그게 한두 분의 말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브랜드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타시긴 하는데 만족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지만 비단 이렇게 제조사, 자동차 생산 제조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제규어 랜드로버뿐만 아니에요. 포드도 그렇고 요즘 현대자동차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력직으로만 채용하고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장의 규모가 글로벌 5위에서 이번에 6위로 밀렸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디젤 규제도 심해지고 환경 규제도 심해지고 전기차 그리고 이런 인프라 자체가 완벽히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굉장히 규제를 또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비용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동차 시장 자체가. 그래서 다시 제규어 랜드로버 얘기로 돌아와서 현재 제규어 랜드로버가 팔고 있는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규어는 XE, XF, XJ 그리고 E-페이스, SUV인 E-페이스와 F-페이스 그리고 순수 전기차인 I-페이스와 스포츠카인 F-타입이 있습니다. 랜드로버는 랜드로버 스포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버크, 벨라, 스포츠, 보그 그리고 디펜더는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기사에서도 봤다시피 이페이스와 아이페이스 그리고 벨라를 제외하고는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헤쳐나가야 할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제규어 랜드로버가 취한 조치는 서비스 인프라를 넓히고 이제 보증 기간을 넓혀서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AS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자라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얼만큼 소비자들이 제규어 랜드로버를 다시 믿고 구입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 위기를 정말 잘 넘어가야 인도 타타 그룹으로 넘어갔을 때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본금이 어마무시한 인도의 타타 그룹이 지금 4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규어 랜드로버를 언제까지 껴안고 있을 것이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제규어 랜드로버를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또 SUV 중에서도 프리미엄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규어 랜드로버를 고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앞으로 제규어 랜드로버가 어떻게 변화되고 더욱더 개선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에요. 다만 고장률이 높다. 뭐 벤츠나 아우디나 BMW 모두 다 고장은 납니다. 사람도 몸도 고장 나잖아요. 근데 기계가 고장이 어떻게 안 나겠어요? 기계를 타다 보면 고장도 나고 조금 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잦은 빈도로 얼마나 큰 그런 결함이 생기느냐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규어 랜드로버가 앞으로 잘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살펴보다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리뷰고요. 다음 리뷰로는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보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